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3분 안에 다 결정이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이 양반이 좀 취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3분 안에 어떻게 결정이 돼. 무슨 그 이효리 노래도 아니고 들어오고 나서 앉고 난 다음에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3분 1분 안에도 결정이 될 수 있어. 면접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주 중요한 면접 전형들을 치러 나갈 거 아니야. 면접은 나의 부족한 서류 전형이라던가 내신 점수라던가 이런 거를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 중에 하나거든. 선생님은 면접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왜냐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아웃풋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면접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수시 1세대인데 수시 전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선생님 증권사 들어갈 때 공채 전형에서 마지막에 치렀던 임원 면접이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깨이신 분이셔가지고 학생들의 면접 있잖아, 수시 면접 보러 가는 학생들을 다 훈련을 시켜주셔서 캠코더를 사셔가지고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해서 자리에 앉고 예상 질문까지 던져주시면서 그걸 캠코더로 촬영하신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수시 면접 보러 가는 애들, 그런 다음에 그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너 여기서 다리 떨었어, 시선이 불안정해, 답변할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거를 다 코칭을 해주셨어.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막 컨셉도 잡았던 게, 교복이 여러분 고3 때는 벌크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이 선생님도 진짜 고3 때 엄청 많이 쪘다. 그런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또 교복을 줄여 입잖아. 교복을 줄여가지고 교복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교복이 너무 작은 상태로 면접장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들어왔는데 뭐 엉덩이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컨셉을 잡은 게,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직한 아이로 선생님이 컨셉을 잡고 이화여대 면접을 갈 때 안경을 껴서, 안경 큰 거를 끼고 렌즈를 낀 상태에서 안경을 꼈어. 교복을 빌려 입었어. 그런 다음에 면접 시험을 준비를 해서 면접장을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떨리더라고. 그때의 떨림은 다른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게, 물리적인 떨림이 느껴졌어. 몸이 이렇게 후들거렸거든. 진짜 후들거린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떨렸어 진짜로. 실제 다리가 개다리춤 추듯이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코칭을 해줬던 걸 기억을 하려고 노력했어. 면접관은 무조건 여러분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알려줬던 팁 자체가 뭐였냐면,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 뒤편에 책이 꽂혀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책을 좀 약간 응시를 하래. 왜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그 뒤에 있는 책에 관심이 있을 만큼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라면서. 그래서 기억한 대로 하려고 막 되게 노력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앉고 난 다음에 시선은 이 눈 사이에 약간 아래 정도의 코를 보거나 인중 정도로 보면 시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실제로 눈을 쳐다보면은 말이 막힐 때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인중을 보고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인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몰라. 근데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떨어진 줄 알았어. 면접을 보고 나서. 왜냐면 일단 교수님 한 분이 되게 공격적이셨는데, 선생님이 어떤 교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뭐였죠? 뭘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아예 답변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엄청 당황을 했었거든. 어쨌건 간에 좀 당황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면접 시간이 약간 길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면접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약간 기분도 나빴어.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붙고 나니까 100번도 당할 수 있겠더라고. 뭐 수모야 뭐 물도 맞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을 받거나 이랬던 게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이더라고. 선생님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면접이 회사 면접이었는데, 선생님은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금융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이 면접을 치렀단 말이야.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이 증권사에 들어갔어. 그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뽑힌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심지어 공채 면접 점수가 선생님이 1등이었대.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로 턴 거잖아. 왜냐면 선생님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신입사원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회식이 있었어. 이렇게 신입사원 환영회 같은데 회식이 있어서 인사팀 팀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회식 자리에서 나를 왜 뽑았는지를 물어봤어.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지야 너가 나중에
사람을 직접 뽑는 면접관이 돼보면 알 거야. 이게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3분 안에 다 결정이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이 양반이 좀 취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3분 안에 어떻게 결정이 돼. 무슨 그 이효리 노래도 아니고 들어오고 나서 앉고 난 다음에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3분 1분 안에도 결정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되게 이상하잖아.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답변을 보기 전에도 이미 붙겠다 안 붙겠다는 느낌이 오고 그게 거의 이견 없이 들어맞아.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와 기운 같은 게 있거든. 면접관 얘들아 3명이 롤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전국 단위에서 이 자사고를 지원한 중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 담당관으로 4년을 일했거든. 합숙하면서 면접을 보는 걸 3명의 역할이 어떻게 나냐면 한 명은 중립자야. 그러니까 중립자는 보통 막내가 맞는데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점수도 취합하고 정보도 취합하고 물어봐야 될 걸 물어보는 게 중립자 역할이고 3명 중에 다른 한 명은 뭐냐면 칭찬하는 사람이야. 막 이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장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 압박자예요. 압박자가 선생님이 받았던 것처럼 공격적인 질문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사람 혹은 대답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 순발력으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내는지를 보는 사람이 압박자야.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면접관이 면접을 피면접자가 보고 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 선생님이 진짜 면접관을 하면서 했던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면접관이 되기 전에는 면접이라고 하는 전형 자체가 너무나 주관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면접은 너무나 주관적인 전형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붙이고 아닌 사람 떨어뜨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굉장히 객관적 절차였어. 왜냐면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오차 범위 자체가 1점도 안 나. 그러니까 3명이 한 사람을 보고 나간 다음에 점수를 각 분야별로 합산을 해서 몇 점 얘기하면 한 명이 딱 취합을 하거든. 근데 그 점수의 범위 자체가 정말 많이 나야 1점, 0.5점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한 명이 너무나 크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되잖아. 다시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 약간 쿨타임을 갖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고. 선생님이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면접을 잘 보려면 되게 2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이 써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면접 시험장에서는 엄청 티가 나. 이게 내가 면접을 위해서 달달달달 외운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어서 좀이라도 생각이 있었던 거를 대답하는지가 엄청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면접 봤던 애 중에 한 명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애였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애가 떠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걔를 비하하거나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처럼 막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창시험 전에 목소리 떨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걔가 나중에 울기 시작했어. 울면서 답을 했어. 너무 긴장되면 울잖아. 근데 걔는 합격했어. 울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했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기가 떨리는 게 무한하니까 웃는 애들이 있거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면 제가 생각하는 건 웃으면 다시 할게요 이런다? 뭘 다시 해? 이건 슈스케가 아니야 얘들아. 오디션이 아니야.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가 통하지 않아. 그럼 100% 떨어져. 막 웃으면서 다시 할게요 라고 하면 면접관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나? 아닌 거 알지. 막 너무 떨리니까 막 다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알지만 절대 웃으면 안 돼. 차라리 떨리더라도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가장 좋아. 그 2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정말 강하게 느꼈던 게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사를 하고 앉아서 인사말을 하면서까지가 선생님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할 거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운 같은 게 있잖아.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라던가 그 아이가 주는 확신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면접관들이 설득이 된다니까. 분명히 서류라던가 내신 점수는 떨어지는 애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마치 면접에서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나를 안 뽑으면 당신들이 후회할 인재다라고 하는 거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시 보게 돼. 다시 기회를 줘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의 생각을 나까짓게 막 계속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애들 있지. 나까짓게 뽑기 했어. 그러면 그 상대방도 너까짓 거 뽑지 않아. 이렇게 된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기운이 빨리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자아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상황이 가더라도 그 사람이 빛나게 돼 있어.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남이 해준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한다던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엄청 중요해. 면접 시험장에서 그게 당락을 좌우할 거야.